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월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아마도 APR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중간중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PR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 종목인지 자세하게 워밍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APR의 연도별 실적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설립된 해에는 매출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서 2023년에는 이 회사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단한 것은 설립한 이래로 단 한 해도 역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즉 매출이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라는 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APR은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브랜드는 화장품 등 미용 관련된 브랜드이고요. 널디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즐겨 입는 패션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화장품 회사가 패션 사업도 하는 약간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AGR이라는 디바이스와 메디큐브라는 화장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APR의 주력 사업은 원래 화장품이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상품을 세그먼트해서 10대부터 50대까지를 타겟으로 두고 판매량을 점점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하면서 회사는 크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매출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과감하게 김희선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고 인지도를 빠르게 높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디바이스 시장을 점점 선점을 해 나갔고 회사의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뷰티 디바이스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화장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더 많이 팔리는 시너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디바이스가 출시되기 전이었던 20년도는 3분기까지 화장품 매출액은 667억 원이었는데 디바이스가 출시된 뒤에 2023년 3분기까지 화장품 매출액은 10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화장품 매출액은 59%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매출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매출액이 약 4천억 원이었는데 23년을 연안산에서 비교를 해보면 약 1천억 원 더 늘어나서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도 당연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익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1년도에 6%였는데 23년에는 19%로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뷰티 디바이스가 점점 많이 팔리면서 이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이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사몰을 주목하였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판매 수수료가 나가지만 자사몰은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APR은 현재 자사몰을 통해서 제품의 59%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서 자사몰 판매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고 자사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가입하는 회원의 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회사는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률까지 함께 늘어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LG생건이나 아모레가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팔다가 중국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실적이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APR은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현재 37%이고 그 해외 매출도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중국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는 사업 구조라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익률도 커지는 회사가 등장하는 것이니까요. 실적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밸류는 어떤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9개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APR은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상장하는 종목이니까 이 9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4종목하고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APR은 상당 공모가가 20만 원입니다. 공모주치고 공모단가가 상당히 크게 등장하는 종목인데요. 2년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으로 상장했는데 그 이후로 등장했던 종목 중에서 공모단가는 가장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가 20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 원이 되고요. 작년 3분기 순이익을 연한산에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19.8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래시스보다는 밸류가 낮지만 LG생활건강이나 원택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APR 밸류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낮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공모가는 초과되지 않고 밴드 안에서 결정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3개 상장했습니다. 다들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라 기억하실 텐데요.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기 직전에 상장을 했었던 마녀공장 상장일의 따상이었고요. 뷰티스킨은 상장일에 166%까지 상승이 나왔고 AS텍은 24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을 했던 화장품 종목들은 모두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현재 밸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뷰티스킨은 현재 실적이 적자라서 비교할 수는 없었고 마녀공장은 현재 PER이 34배 정도로 아직도 높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던 AS텍은 주가는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PER은 19.6배였는데요. 사실 AS텍은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APR과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마녀공장은 PER이 34배 정도 밸류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APR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APR은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청약을 시작하는데 2월 14일과 15일입니다. 앞날에 세 종목이 같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2월 3주차 네 종목은 모두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불금은 그 다음 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 기간이 4일이라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IPO로는 37만 9천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20% 비중을 꽉 채워서 7만 5,800주를 배정을 해두었는데요. 나중에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할 때 우리사주 완판 가능성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9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청약 주관사는 메인이 신한투자증권, 서브는 하나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는 배정 수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약 7만 6천 주, 하나증권은 약 1만 9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청약 한도는 5천 주인데요.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진다면 5천 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증거금은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는 최소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는데요. 7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수량의 18.5%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되는 것인데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은 단점입니다만 주식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만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애매합니다. 상장일에 약 27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36%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도 많은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상장일 유통 물량 대부분이 기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주주가 4%, 기존 주주는 약 33%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 상장하는 이유는 기존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의 엑시트가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도 중요한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딜 사이트에서 기존 주주들이 투자했던 이력을 표로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2017년과 18년에 투자를 받았을 때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2,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3,200억 원의 밸류로 회사가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기업 가치 7,000억 원, 1조 원으로 마지막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진다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 되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은 취득했던 가격이 공모가 3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이 대부분 기존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주주의 취득한 가격이 아주 낮다는 점은 이 종목이 가지는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약 21만 주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 행사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3월 31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만 상장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런 스톡 옵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게다가 행사 가격이 25,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장기간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상장했던 이닉스는 그래도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초 가격은 233%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태웠지만 오후장에 269%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빠지면서 주가는 공모가 대비 16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열기가 약간 식었지만 그래도 이닉스를 보면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 3익이 무난하게 흐름을 이어준다면 2월 공모주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분위기는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R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고 가정하고 청약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교를 할 만한 종목은 작년 말에 상장을 했던 DS 단석인데요. DS 단석도 환불기간이 4일이었고 APR도 4일이거든요. 하지만 모집하는 금액이 DS 단석은 1220억 원이었는데 APR은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758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약 500억 원 정도 적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예상을 해보면 DS 단석 계좌 수가 71만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APR도 약 70만 계좌는 들어온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DS 단석이 15조 원이 들어왔었는데요. APR은 그래도 모집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1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청약이 마무리가 된다면 균등 배정을 받을 확률이 고작 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역대급으로 배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11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은 2300대 1이 됩니다. 2300주를 청약해야 비례 한 주를 받게 되는데 이게 증거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번 DS 단석은 한 주 받기 위해서 증거금이 1억 원이 필요했는데 APR은 약 2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균등만 청약을 하고 비례 청약은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또 청약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수요 예측 결과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